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 EV 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이 회사가 바벨 전략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법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표현이 이 회사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랄까 아주 견고한 현실이랑 또 엄청 원대한 꿈, 그 사이에서 딱 줄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EV 첨단 소재의 핵심 사업,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재무 전망,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요. 당신이 이 기업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여기 보내주신 인포그래픽 요약 자료, 이걸 가이드 삼아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그 안정적인 현실하고 또 야심찬 미래, 그 사이에 어떤 흥미로운 긴장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그 바벨 전략의 한 축, 현실 부분부터 좀 볼까요? 자료 보니까 매출의 거의 대부분, 96%가 연성회로 기판 FP10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다고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주로 자동차 전정 부품, 이게 한 44.3% 정도 되고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도 33.2%나 되네요. 그러니까 꾸준히 수요가 있는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특히 전방 산업인 전기차나 전장 쪽이 성장세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라는 신사업도 있긴 한데 아직 매출 비중은 4%로 작지만 2024년에는 이게 13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된다고요. 고수익 사업이라니까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고요. 좋아요. 그럼 이런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회사가 꾸는 꿈은 대체 뭘까요? 이게 꼭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를 실제로 막 움직이는 건 당신의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했듯이 그 안정적인 FC, PB 사업 자체보다는 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 프롤로지움 투자권 말이죠. 네, 맞습니다. 프롤로지움에 대한 투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테마, 이게 사실상 주가의 핵심 동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네. 그래서 프롤로지움 관련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시장의 기대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판도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고위험 고수익 개수에 베팅하는 이게 전형적인 바벨 구조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양극단의 발을 걸치고 있는 거네요. 안정적인 현실과 아주 변동성 큰 미래에 동시에 자료를 보면 또 2024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영업이익 49억 원. 이건 그럼 현실 측면의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죠. 본업이 이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의미니까요. 아까 말한 전기차용 FP12 수주가 늘고 또 그 투명 디스플레이 매출이 커지는 게 이 목표 달성의 동력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본업에서의 흑자 전환이 과연 프롤로지움이라는 그 거대한 꿈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만큼 강력할까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본업 개선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안정화되는 본업이 미래 기술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특히 이제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상쇄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 2,030원 기준으로 당신의 자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네. 기본 시나리오는 본업 흑자를 달성하고 또 2차 전지 테마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 2,400원 정도 플러스 18.2% 정도를 예상하고요.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실패하고 테마까지 식어버린다 이러면 주가가 1,500원까지
마이너스 26.1%나 떨어질 수 있다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도 있어요. 아, 이건 좀 심각한데요? 반대로 유상증자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프롤로지움의 성과가 뭐랄까 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3,800원까지 플러스 87.2%나 오를 수 있다는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와, 정말 극과 극이네요. 플러스 87% 아니면 마이너스 26%.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자료 분석을 보면 결국 핵심은 자금 조달 능력하고 프롤로지움의 기술적인 진척 속도, 여기에 달린 것 같던데요. 정확합니다. 그 두 가지가 시나리오를 가르는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기회 요인만 보면 확실히 매력적으로 들리긴 해요. 프롤로즘 상용화가 만약 성공한다면 기업 가치가 크게 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나 전장, FPCB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2014년에 흑자 전환에서 재무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아까 말한 고수익 신사업, 투명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흥미로운 건 미래 성장 엔진이 될 만한 잠재력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는 거네요.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리스크도 아주 뚜렷합니다. 자료에서도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가장 큰 위험은 역시 유상증자 지연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필요한 자금이 제때 조달이 안 되면 미래 투자는 그냥 공연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오너 리스크, 자료에 횡령 사기 혐의가 언급되던데 이것과 또 금융감독원에서 자꾸 정정 요구를 한다는 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이건 지배구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는 부분입니다. 아, 이건 기업의 신뢰도 문제라 정말 가볍게 볼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이 전고체 배터리 테마 자체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현재 주가에 녹아있는 기대감, 그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위험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게 당신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EV 첨단 소재는 결국 안정적인 본업이라는 낮은 위험 자산과 변동성은 크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래 테마라는 높은 위험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말 그대로 바벨형 투자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당신의 투자 철학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이런 성격의 자산을 담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한번 고민해볼 지점인 거죠. 결국 그 지점을 딱 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배구조 리스크라는 아주 명백한 위험 요인이 있는데 이걸 투자자 본인이 감내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리스크 감수 능력? 네. 프롤로지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이나 신뢰도 문제라는 만만치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당신의 어떤 위험 감수 성향이나 투자 원칙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EV 첨단 소재의 참 흥미로운 양면성을 확인해봤습니다. 안정적인 FPCB 사업이라는 현실과 또 전고체 배터리라는 꿈,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기회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위험들. 마지막으로 단심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프롤로지움의 기술적인 성공 가능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 회사의 경영진은 안정적인 본업을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리스크가 큰 신사업 추진이라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실행 능력을 정말 갖추고 있을까요? 이 꿈이 현실이 되려면 기술만큼이나 어쩌면 경영진의 역량과 신뢰도가 더 중요할 텐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